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여사의 댓글 상담소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재개발에 고민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고민 상담소를 준비해 보았소. 무엇이든지 물어보거라. 댓글 드리겠사옵니다. 읽어보겠다. 반포일동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지, 용두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구역을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개발 방식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반포일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 복합 민간 개발 사업을 계획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성장 거점형이 아닌 주거 중심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중심형인 경우에 서울시에서 시행 조례에 대한 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발표를 안 했습니다. 민간 도심 개발에 대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상하는 거는 토지 구역 내 토지 면적의 50% 동의를 거둬서 구청에 접수를 하고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리는데요. 이 구청 입장에서는 50% 토지 면적의 동의를 못 받으면 서울시로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토지 면적의 50%를 확보했을 때 서울시의 그 구청에서 서초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서초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사전 계획 검토가 다 끝난 후에 구청에 다시 내려보냅니다. 검토 내용을. 그럼 구청에서 공시 공람을 해서 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때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50% 토지 면적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까지 올리는데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주민 설명회 및 여러 가지 동의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사전 검토를 다 받고 내려오는데 1, 2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반포 일동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급하지 않다, 여유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쾌한 해답이 옵니다. 다음은 모아타운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접수를 구청에 하기 전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신축을 짓겠다 착공 필증을 주는데요. 착공 필증이 나와 있어야 권리 산정 기준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속통합기획 이라는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구청에서 서울시로 사전검토 해달라고 올리는 날까지 신축이 준공검사 필증이 나와 있어야 권리산정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용두동 역세권 장기전세 시프트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에서 사전검토를 끝내고 다시 구청에 내려보내서 공시 공람을 해야 구역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잡히는 겁니다. 댓글 쓴 분의 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반포동에 관심이 있어서 댓글을 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들은 용도동을 여쭤보려고 오신 분은 없고 반포 일동의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포 일동에 대해서 궁금해서 올린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도심 개발로 진행했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발표된 바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나가다가 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 대령이요. 차양이동 681 모아타운 정구역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오셨네요. 네. 이 모아타운은 저도 취소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험생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재입시를 준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1수, 2수, 3수, 4수, 5수 할 수 있죠.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아니면 도심복합에 대한 새 개발 방식이든 노후도나 주거정비지수가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재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었어도 동의서를 걷고 대조전을 할 수 있다. 다음 댓글 대령이요. 권리산정일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입주권은 나오는 게 맞나요? 권리산정 기준일은 반포일동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입주권 여부를 나오는 게 물어보면은 맞을 가능성이 99.9%다 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네요. 99.9%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할 거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 사무실을 오픈을 하고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사업이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후에 주민들이 나 재개발하겠다 하는 토지 면적의 구역 내 토지 면적의 50% 동의서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짓는 신축은 앞으로 5, 6개월 후면은 다 준공이 나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고 99.9%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주택 전세금은 물음표, 분담금은 물음표. 이걸 영상이라고 올리십니까? 점점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다음 댓글 열어볼게요. 저렇게 되는데 15년, 20년 걸린다는 걸 빠뜨리셨네요. 그리고 중간에 무산될 수 있다는 것도 하하하. 네, 이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방식은 후보지 선정이 되면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입주까지 10년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습니다. 15년, 20년 걸린다는 걸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후보지만 선정되면 10년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간에 무산될 수 있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은 후보지 선정을 하고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합니다. 그 조합 설립 전까지는 무산이 될 수도 있지만 조합 설립이 난 후에는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입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조합 설립이 되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0.0001%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0.00001%가 맞습니까? 네, 조합 설립이 되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도 그 사람은 청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아파트를 안 받고 내 집을 그대로 청산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나가겠다. 그게 청산조합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이 깨지기는 어렵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청산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명쾌한 해답이 오셨네. 이거는 기타 질문인데 여사님이 저번에 2시간 만에 완판되고 여사님이 만드는 물건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데도 이미 다 팔려버리고 제일 먼저 여사님이 만들어놓은 물건을 겟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해 놓고 그러면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에 기재된 분들은 새 물건이 나오면 제가 1순위로 카톡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지주택을 5년에 하는 것 자체가 어그로네. 제가 지금 신축 빌라를 착공하는 곳은 지주택으로 진행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저는 지주택이 들어가 있는 곳은 진행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이 유튜브 영상을 잘못 이해하고 지주택이라고 지금 댓글을 달았다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택으로 재개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역주택조합,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심복합사업 이런 개발 방식이 있는데요. 지주택 사업도 그런 개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지주들이 모여서 주택 사업을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오래된 사업 방식이고요. 어려운 사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주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왼수한테 권하는 사업 방식이다 라고 칭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수동에 트리마제 있죠. 그 트리마제 한강변이 있었죠. 그 트리마제 한강변에 있는 빌라촌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지주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라 가진 사람들이 한강변에 이 빌라를 다 갈아엎고 우리끼리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준공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너무 초과가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 지주들은 다 망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은 내 땅 내놓고 내 집 내놓고 빚쟁이가 돼서 나갔습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지주택을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자면은 우리 사당역에 보면 LIG 리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주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요. 거기 지주택을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토지를 34평을 내놓으면 아파트 34평을 주겠다. 추가 분담금 0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LIG 건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LIG 건설이 망해서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서 내 땅 34평을 내놓으면 아파트 34평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느니까 추가 분담금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몇백 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결론은 조합원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었다면 8천을 더 내라 였는데 8천을 안 내려고는 아니죠. 억울했기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행사가 그 조합원들을 원래 돈을 내주고 본인들이 인수를 해서 재분양을 했습니다. 다음 댓글 행복해? 행복해 라고 묻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중개업, 전월세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은 제가 부동산 분양업을 했는데요. 그때 이 중개업이나 분양업 할 때는 제가 1년에 한 100개씩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꽤 많이 벌었죠. 이 정도 벌었는데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중개는 안 하고 이 시행 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행 업무는 이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게 따릅니다. 그래서 그때 남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 때는 행복했는데 직접 제 사업을 하니까 이 책임과 의무감을 저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행복하다. 네, 사업이 잘 된다 라고 대답해드리고 싶네요. 네, 같이 행복하고 싶으면은 저와 함께 제 사업에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 내 동료가 되어라. 선분양이라고 하셨는데 등기 나기 전에 권리산정일 발표되면 어떻게 되나요? 큰 문제가 생기죠.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이 빌라를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매수를 하는 이유는, 분양을 받는 이유는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빌라 분양을 받는 건데 권리산정 기준일에 걸려서 이 입주권을 못 받으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빌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산 조합원은 일반 조합원에 비해서 감정평가를 조금 높게 해줍니다. 한 20에서 40% 정도. 그래서 그 청산 금액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혹시 이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사옵니까? 일단은 반포일동에 분양을 받는다 했을 때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의 방식을 체크를 했다면 동의율이나 이런 걸 어디까지 받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첫 번째 관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 확인을 하셔서 여기가 지금 동의서 접수가 된 게 있냐, 진행이 어떻게 되냐 체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사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지에 신축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는 우리 수분양자들한테 안전한 입주권을 받게 하는 게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축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어떤 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본인도 메모를 해서 이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본인이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날개를 달겠네요. 맞습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사인 제가 날개를 달았다면 저에게 분양받는 사람들도 날개를 같이 단 거죠. 신속통합계획도 계속 신속통합계획으로 변경이 됐고요. 어제 날짜로 모아타운 인센티브를 용적률 최고 500%까지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훨씬 더 올라가고 기간도 단축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날개를 단 게 맞습니다. 그 단톡방에 올리시는 게 그 내용이죠? 맞습니다. 다음 댓글, 양쪽 어깨가 약간 비대칭 공으로 보아 자세 교정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시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땅을 먼저 부동산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 나왔으면은 제가 가설계를 떠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 나오면은 이거를 분양표를 만들어서 사업성에 맞게 또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이 끝나면 제가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철거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철거업자와 계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하는 시공사하고 계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하고 계약이 있고, 이 과정에 철거감리, 구조감리, 건축감리 모든 걸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대출 업무도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공이 다 났다 치더라도 이 수분양자에게 각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입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전세를 맞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또 한 개가 아니잖아요. 현장이 10개다 보니까 제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 제가 몸이 붓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 어깨가 비대칭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운동을 해서 어깨 비대칭을 풀고 더욱 열심히 하는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병원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포 1동과 방배 16구역에 평소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날이 곧 오길 희망합니다. 밝은 미소가 인상적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반포 1동 방배 16구역은 제가 분양하는 게 거의 완판 수준이라서 굳이 세미나를 만들고 있진 않은데요. 제가 지금 차후에 남현동의 모아타운 내에 있는 신축을 예정입니다. 그거를 분양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계획 중이거든요. 그때 관심 있으시면 세미나에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남현동 저희한테는 또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남현동의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날짜로 모아타운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 500%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토지에 대해서 금액 부분이나 가설계를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안여사의 현장 노트 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같이 있으시면은 제가 세미나 일정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 방에 들어가면 뭐 정보를 주십니까? 네, 정보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영상을 봤어요. 반포랑 방배랑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매물이 남아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반포 1동에 땅을 어제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남아있고요. 반포 1동에는. 만날 때마다 땅을 새로 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슨 편의점 가듯이 사요. 12세대 중에 7세대는 이미 끝났고요. 5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사님을 보면 이게 없어서 못 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손님한테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손님들이 투자 성공을 해서 지인들을 소개를 해서 소개로 오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런 방식이 되어가고 있어서 물건이 나왔다 하면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안여사님께 물건 추천을 받아 계약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무서우신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진짜 솔직하고 진심이신 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누군지 알 것 같으신가요? 아니,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건강 잘 지켜서 빌라 완성 잘해서 멋진 입주권으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보라비님, 나중에 반포 1동 오시면은 사무실에 한번 오시면은 같이 삼계탕 한번 먹어요. 같이 한번 뜯읍시다. 뜯어요.